이 남자가 가볍게 휘두른 단 한 줄기 검기가 드레이크 국왕과 모두를 경악게 했다. 그의 일검에 국왕을 암살하러 온 6명이 최정예의 암살자가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으니 나야말로 차원을 넘어온 무림지존이라는 것이다. 일찍이 홀몸으로 무도연맹 전체를 괴멸시켰던 존재가 바로 나다. 그나저나 국왕이 암살당할 뻔한 이유는 더 황당하다. 그저 사비나가 만든 아이스크림을 직접 맛보러 오던 길에 습격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한편 사비나의 노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귀족 불량배들. 고집불통 소년의 눈에 서린 귀족 혈통 특유의 오만함을 보며 나도 이참에 따끔하게 버릇을 고쳐주기로 마음먹었다. 너 이 녀석, 배짱 하나는 제법 두둑하구나. 그 기계가 끝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 내 눈빛에서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대로 그냥 처단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화연의 선한 마음이 내게 영향을 준 탓일까. 이들에게도 단 한 번의 기회는 주기로 했다. 그래도 아이들이라고 봐주기만 해서는 안 되지. 적당한 매질로 가르침을 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확인해볼까? 너희 뼈다귀가 더 단단한지 내 몽둥이가 더 단단한지 말이다. 내가 천천히 다가가자 소년의 눈빛은 고집에서 인해 공포로 바뀌었다. 너희 같은 아나무인 인간 쓰레기들에게는 몽둥이 찜질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이지. 어둠이 내려앉자 소년의 눈빛도 점차 맑아지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멈춰주세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소년의 정신은 원래 단련이 필요한 법. 100마디 말보다 몽둥이 한 대가 더 확실한 교육이 된다. 그 시각 드레이크 왕국의 성 안에서는 비밀스러운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카돈 공작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정보원에 따르면 세르비아 왕국이 검은 황무지의 북부 지역을 이미 수복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선 왕국은 사하라 사막 너머의 땅을 개척하려 시도 중입니다. 두크 공작은 의외라는 듯 반응했다. 사하라 사막 너머는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곳이라 인간에게는 너무 위험할 텐데요. 하선 왕국에 무슨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는 겁니까? 카돈 공작의 얼굴이 더욱 엄숙해졌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으나 저희는 에노스가 그들에게 포섭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국왕의 얼굴에는 짙은 두려움이 서렸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도 식은땀을 흘렸다. 에노스는 대륙의 10대 검성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돈과 재물을 돌같이 여기는 그 남자가 지금은 하선의 현 국왕 라이크의 여동생과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한다. 결국 하선 왕국은 현재 2명이 검성을 보유하게 된 셈이다. 이 정도의 전력을 갖췄으니 분명 영토 확장을 꾀할 것이 뻔했다. 고위층 인사들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음을 직감했다. 어쩌면 우리도 영토를 확장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현재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영토는 북방의 라자르 산맥뿐이다. 그곳은 온통 천리가 얼어붙은 동토라 적임자가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이번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국왕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두크 공작의 야심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야욕은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그에게 대적하던 자들은 모두 북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드레이크 국왕의 근심은 나날이 깊어만 갔습니다. 지금 국왕은 세력이 약해져 고립무원에 처지었고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곁을 지키는 호위 카돈뿐이었습니다. 고요한 밤이 찾아오자 국왕은 문득 낮에 들었던 그 환상적인 별미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스크림이었죠. 카돈 역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국정으로 밤낮 없이 노고가 많으신 폐하를 위해 이 정도 소소한 소원은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한편 사비나는 즐거워하며 환호성을 지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들은 내게 마법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나에겐 마법 같은 건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쓰는 것은 무학의 일종인 한빙신장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태세를 전환해 마법은 배우지 않겠다며 대신 나의 무예를 가르쳐달라고 졸라댔습니다. 너희 꼬맹이들 정말 사람 귀찮게 하는 데는 선수구나. 하지만 아이들의 진실하고 천진난만한 눈망울을 보니 어쩌면 이들에게도 지키고 싶은 소중한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게 가장 시급한 일은 화연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북해신궁의 무학은 본래 함부로 전수하지 않는 법이죠. 나는 좀 더 신중히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이곳으로 오너라. 그때 너희에게 답을 주겠다. 그런데 이 꼬맹이들은 벌써 내가 허락이라도 한 줄 아나 봅니다. 정말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군요. 난 아직 허락한 적 없다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흥분해서 멀리 달려가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문을 닫고 나가는 것을 보며 나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나는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나도 저 아이들만 했을 때는 아마 저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동경하지 않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 숲속에서 희미하게 변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편
구강과 카도는 지금 매우 황당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세상에 몰래 나와서 아이스크림 좀 먹어보려 했을 뿐인데 매복 습격을 당하다니요. 심지어 습격자들 중에는 최상급 화염 마법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법사가 가볍게 손을 휘두르자 순식간에 3개의 화염구가 소환되었습니다. 강력한 위력에 카돈조차 막아내기 버거워 보였습니다. 화염구가 카돈의 정면으로 떨어졌고 강렬한 불꽃이 폭발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국왕은 애가 타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불길이 잦아들자 카돈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팔은 매우 심각한 상처를 입은 듯 보였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몰려드는 자객들을 보며 카돈은 부하 호위들에게 엄중히 경계하며 맞설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음 순간 자객들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누가 오늘 국왕계 목을 가져갈지 내기라도 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국왕계 수하들도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카돈이 자객 중 한 명을 베어 넘겼습니다.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다른 2명의 자객이 검을 휘두르며 그에게 쇄도했습니다. 카돈 역시 신속하게 검을 휘둘러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마법사가 다시 한번 마법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카돈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방어하려 했지만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법사의 몸은 그 빗줄기에 관통당해 버렸습니다. 하늘에서 한 줄기 인형이 비호처럼 날아들었습니다. 하하, 드디어 꼬리를 잡은 것 같군. 이 광경을 본 자객 우두머리의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이자는 대체 언제 나타난 거지?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이미 노매 등 뒤로 순식간에 이동해 부하 중 한 명을 처치했다. 미안하게 됐군. 너희가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말이야. 직접 확인하러 올 수밖에 없었어. 게다가 내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버리기 전에 서둘러 일을 끝내야겠거든. 살수 대장의 마음속에 당혹감이 스쳤다. 이자가 순식간에 내 등 뒤를 잡다니 절대 보통 내기가 아니군. 하지만 방금은 비겁하게 기습을 당해 우리가 잠시 허점을 보였을 뿐이다. 다행히 숫자는 우리가 훨씬 우세하니까. 다음 순간 대장이 명령을 내렸다. 속히 국왕을 시해하고 이곳을 떠나라. 더 이상의 지체는 금물이다. 말과 동시에 그는 나를 향해 일격을 날렸다. 이놈은 내가 직접 상대하마. 하지만 어느샌가 내 손에도 거대한 검이 나타나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내 얼굴에는 흥분이 감돌았다. 이런 곳에서 너 같은 검객을 만날 줄이야. 그럼 내 북해신궁에 소련검으로 답례를 해주지. 살수 대장이 다시금 나를 몰아붙였다. 살아서 내일의 태양을 볼 생각은 없는 모양이군. 나는 손에 든 소련검을 바라봤다.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전투인가? 어디 내 전력을 다해 덤벼보라고. 찰나의 순간 나는 소련검으로 살수의 이번 공격을 가볍게 튕겨냈다. 살수는 눈이 뒤집힐 정도로 분노하며 다시 한번 장도를 휘둘러 나를 찔러왔다. 하지만 나는 살짝 몸을 틀어 그의 매서운 공격을 여유롭게 피했다. 다음 순간 살수의 손에서 도형이 회전하더니 또 하나의 긴 칼날로 변했다. 그는 쌍검을 꼬박 쥐고 공중으로 도약했다. 찰나의 순간 쌍검은 서슬퍼런 한 끼를 내뿜으며 나를 향해 쇄도했다. 그러나 나는 그저 손에 든 장검을 위로 가볍게 휘둘렀을 뿐인데 그의 거센 공세를 단번에 밀어냈다. 이어지는 손목의 회전과 함께 다시 한번 검을 휘둘렀다. 검 그림자가 교차하고 내가 세 번째 검을 내뻗었을 때 그는 영원히 이 세상을 하직했다. 하늘에서는 어느덧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국왕과 카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복면을 쓴 살수들의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그중 한 명이 나직이 읊조렸다. 설마 이자가 전설 속의 검성인가? 하지만 정작 나는 지금 몹시 화가 난 상태였다. 다 너희들 때문이야. 빗물 때문에 내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버렸잖아. 살수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아이스크림이 대체 뭐길래.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은 전원 폭주하며 일제히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검기들이 첩첩이 쌓이고 6명의 살수가 동시에 내 곁을 파고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 몸 주변에서 강력한 호체진기가 뿜어져 나왔다. 매서운 기세의 장검들도 더 이상 단 한 치도 뚫고 들어오지 못했다. 동시에 나는 손에 든 소월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내공이 휘몰아치자 소월의 주위로 은은한 빗무리가 감돌았다. 나를 중심으로 강력한 기세의 한풍이 형성되더니 강렬한 검기에 묵직한 빙한 내공이 실려나갔다. 단 한 수의 6명의 살수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내 나는 검을 검집에 꽂아 넣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경악에 찬 국왕과 카돈의 시선을 뒤로한 채 나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순식간에 현장을 떠났다.